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한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도 독립했고 퇴직도 했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예전 같지 않은 건강 때문에 우울해진다. 친구들과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 이런 감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는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함께 알아가 보시죠. 첫 번째 방법, 감정을 정상적인 변화로 받아들이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느끼고 계시는 감정들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 우울감이나 외로움,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은 개인의 약함이 아닙니다. 자녀 독립, 퇴직, 노화로 인한 건강 문제, 관계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생기는 삶의 변화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약해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 대신에 지금 나는 새로운 적응기를 겪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변화, 새로운 적응기. 마치 봄에서 여름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60대 이후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시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계절만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관계망을 유지하고 새롭게 넓히기. 두 번째 방법은 관계망을 유지하고 새롭게 넓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특히 이 시기에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족, 친구와의 교류 강화. 먼저 기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강화해보세요. 거창한 만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녀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같은 사소한 대화라도 자주 나누면 고립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교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특히 세대 간 교류를 추천드립니다. 손주들과의 시간,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젊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세대의 간극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는 최고의 정신건강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 몸을 움직여 마음도 돌보기. 세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여 마음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운동이 마음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규칙적인 운동의 힘. 규칙적인 운동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 30분씩 가벼운 걷기를 하거나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거나 주 2회에서 3회 수영장에 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활동적인 일상 만들기.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활동적인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집안일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가벼운 등산을 하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몸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 리듬을 주고 성취감도 느끼게 해줍니다. 기억하세요. 움직이는 몸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방법, 새로운 목표와 역할 찾기. 네 번째는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퇴직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야 진정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먼저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매일 30분 책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기, 한 달에 2번 새로운 곳 가보기 같은 목표들 말이에요. 이런 작은 목표들을 달성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줘요.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멘토링,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을 통해 아직 필요한 존재,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멘토 역할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은퇴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생겼다는 마음가짐입니다. 5번째 방법, 마음을 표현하고 전문 도움 활용하기. 5번째 방법은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의 힘.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어른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솔직히 요즘 외롭다, 우울하다, 무기력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하며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오히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할 때 가족들도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우울감이 2주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마음 안정시키는 습관들. 일상에서는 집중호흡이나 명상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 반응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6번째 방법,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 가지기. 마지막 6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의 확장.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취미생활을 확장해보세요. 그림, 음악, 글쓰기, 여행, 사진, 요리. 새로운 경험들이 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결코 늦지 않은 나이예요. 오히려 이제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습관화해 보세요.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자산이야.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남들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도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보세요. 자기만의 루틴 만들기.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소중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일기를 쓰는 시간, 주말 아침 혼자만의 산책 시간.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여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감정의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고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찾으며 필요할 땐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60대 인생 2막의 시작. 60대 이후는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인생 2막을 더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2막을 더 풍요롭게 살겠다는 태도로 접근하시면 분명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써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